안녕하세요. 정영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민음사 세계문학전지 1번부터 정주행하는 그 북클럽에 들어갔어요. 첫 시작을 하게 된 김에 뭔가 유의미한 독서 노트 같은 기록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사실 독서 모임 할 때도 그 의미 있는 대화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뭔가 그것보다 제 채널의 정체성을 조금 더 넣은 그런 기록을 뭔가 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기획 컨텐츠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세계문학 전집 같은 경우는 고전 문학이 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전부터 있었던 오컬트 문화라던가 뭐 미스터리 추리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하는 장르들을 같이 좀 파헤쳐보는 탐구하는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컨텐츠 소개는 이쯤 하고요. 1, 2번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저자는 오비디우스라고 로마 시대의 사람이고요. 변신 이야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소설 형식으로 만날 수 있지만 원래는 시 형식이었어요. 단편의 시들을 이제 시리즈물로 이렇게 연재를 했고 그것들을 한데 모으면 이제 긴 서사가 생기는 서사시였다고 해요. 그리고 줄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가 창조되고 인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인류의 시작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 쭉 이어져서 로마 제국이 건설돼서 아우구스투스 삼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신격화되는 그 내용까지가 이제 결말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이 좀 재밌어요. 오비디우스가 아우구스투스 눈밖에 나서 유배를 당하게 된 거예요. 다시 로마로 돌아가야 하니까 잘 보이려고 이 시를 썼다고 해요. 내용을 보면 처음에 이제 신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웅들 뭐 인간사가 나오게 되면서 로마 제국이 만들어진 건 다 신들의 뜻이다. 그러니 아우구스투스 당신은 신들의 선택을 받은 자다.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써서 귀향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로마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시를 소설 형식으로 바꾼 거다 보니까 되게 말이 장황해요. 그리고 번역체여서 되게 읽기 힘들단 말이에요. 주석도 너무 많이 달려있고 등장인물들도 한 수백 명이 나오기 때문에 곱씹으면서 읽어야 될 것 같지만 저희한테는 되게 친숙한 내용들이 많아요. 대한민국 어린이들이라면 다 접해봤을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 내용이랑 유사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폴론과 다프네 내용이라던가 피그말리온 효과의 그 피그말리온 에피소드도 이 신화에서 나온 내용이고 디오니소스 지금 저희가 다양하게 쓰고 있는 단어들의 어원들이 뭐이 신이나 요정 이름에서 나오기 때문에 훑어가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책과 그 변신 이야기가 다른 점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는 고대 문화 내용을 이제 현대인이 정리를 해서 집필이 된 만화고요. 그리고 변신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 한 명이 쓴 창작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목이 변신 이야기냐면 되게 다양한 변신을 해요. 뭐 형태가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욕망이 바뀌어요. 모든 게 다 바뀌는데 중요한 건 영원한 건 없다. 두 번째, 형태는 바뀌지만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일화죠. 아폴론이 사랑에 빠져서 다프네를 쫓아가는데 다프네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기도를 해서 나무로 월계나무로 변화하잖아요. 그런 제목을 보면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형태는 바뀌었지만 뭐 천연성을 강조하는 거나 뭐 생각하는 이런 건 바뀌지 않는다는 게 좀 들어가 있어요. 이쯤 간단한 기본적인 소개를 하고 오미자라면 궁금한 내용들을 좀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장르에 좀 초점을 맞춰볼게요. 신화라는 장르. 이 작품은 신화예요. 변신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신화적 특성이 뭐냐라고 보면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신도, 인간도,
괴물도 별도 나무, 동물 다 모두 서로 다른 존재로 변한다는 거예요. 신라시대 뭐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라던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좀 신화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문학을 할 때 과거의 문학을 나누는 그 특성이 있었어요. 그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잖아요. 제가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신화 같은 경우는 신과 우주의 이야기 그리고 신성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세계의 기원을 설명하거나 종교와 밀접한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설 같은 경우는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발전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역사성이 있다. 그리고 특정 지역과 연결이 된다. 그 지역에 뭐 무슨 바위는 뭐 이래서 저랬다더라. 그런 특성이 있겠죠? 민담 같은 경우는 그냥 순수한 이야기. 오락성이 강하고 교훈 중심, 그리고 상상력이 중심입니다. 네, 이거는 뭐 참고한 인물도 없고 그냥 카더라가 이제 계속 구설이 되면서 많이 유명해지게 된 게 민담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변신 이야기 같은 경우는 신들이 주축이 되어 있어서 신화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전설과 민담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초반에는 이제 신들의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는 영웅들이 등장하고 그 밑에는 이제 민초들의 일화들도 다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 책이 개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담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지명과 관련된 그런 일화도 있기 때문에 전설도 들어가 있는 거죠. 주로 포함되고 있는 게 신화이니까 신화가 현대에도 중요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벼락을 치는 제우스를 무서워하지 않죠. 그럼에도 저희가 자연의 섭리, 이치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과거에서부터 인간의 욕망은 지금과 그렇게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화를 통해서도 지금 배울 부분이 되게 많은 거죠. 다음 또 넘어가면 변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오컬트 요소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건데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변신술. 두 번째, 점술과 예언. 그리고 세 번째, 별자리 신앙. 그리고 네 번째가 정령, 요정 같은 거예요. 5번째는 죽음과 저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변신술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오컬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이 인간으로 변하고 인간이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고 사실 이 변신이라는 요소는 저희가 오컬트나 그런 판타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장치잖아요. 늑대 인간이 된다거나 둔갑을 하고 사실 마법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타지의 시초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점술과 예언. 여기 변신 이야기에는 예언자가 좀 많이 나와요. 제 기억에만 한 3, 4명 되는 것 같아요. 한 어떤 시대마다 계속 예언자가 있었고, 심지어 예언이 들어맞아요. 안 맞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어떤 식으로 예언을 했냐. 재물을 바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전에서 뭔가 내린을 받거나, 꿈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냥 갑자기 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새가 비행을 하는 걸로 우리나라 흉조 오겠다. 뭔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 동물 같은 경우가 본능이나 직감이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화 같은 거 봐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 새들이 떼를 지어서 그 이동을 하는 그런 연출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치도 뭔가 이거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점술과 예언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타로, 별자리, 아니면 사주, 점성술 이런 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런 예언이나 점술에 대한 문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별자리 신앙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에 많은 인물들이 죽어서 별자리가 돼요. 굉장히 구원적인
장치로 활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육신은 죽었지만 너의 이름을 계속해서 드높여 주겠다. 약간 이런 맥락으로 별로 만들어주는데 과거에서부터 뭔가 별자리에 대한 숭상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책에서도 나왔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무와 자연령이고요. 고대인들은 나무마다 정령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정령. 사실 이 믿음은 진짜 자주 쓰이죠. 세계수를 다룬 그런 컨텐츠는 너무 많잖아요. 제가 판타지 요소설도 많이 보는데 거기서도 항상 등장을 하고 아바타도 세계수 내용이 있지 않아요? 대지와 좀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나무를 통해서 뭔가 기원을 하거나 그런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 내려와서 세계수 신앙까지 나오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다섯 번째, 죽음과 저승. 오르페우스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내가 결혼식 당일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승에 끌려가요. 그래서 저승에 내려가서 아내를 다시 이승으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제 조건이 있죠. 네가 이승으로 올라가는 길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플래그죠. 그렇게 말하면 꼭 뒤를 돌아봐요. 사실 이러한 장치도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데 좀 변신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욕망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짚어낸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베스트셀러겠죠? 근데 사실 오르페우스 얘기 너무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이승 사람이 저승에 잠깐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싶으면 너의 아버지의 조언을 들어야 된다라는 신탁이 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죽어버렸어. 어떡해요? 저승 내려가서 얘기를 듣고 와야 돼. 정말 허무맹랑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신화라는 장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픽신성이 있다. 마녀가 죽은 이를 되살려서 뭐 저승의 신이 화가 났다. 왜냐면 이거는 자연을 어긴 일이니까요.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이런 문화가 현대에서는 강령술로 좀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봤는데 그러면 변신 이야기에서는 언급이 됐지만 지금은 사라진 오컬트 문화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새의 비행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가 비행하는 거에 따라서 뭐 정치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했나 봐요. 그리고 희생 제물의 간을 읽는 점술. 이 시대에는 소를 많이 제물로 바쳤는데 제물로 이제 바치고 그 내장을 뜯어서 간의 형태를 봤대요. 간이 썩어 있으면 이거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좀 그 해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전에서 꿈을 꾸고 계시받기. 요즘은 신전 같은 게 많이 없죠. 그리고 숲과 샘마다 정령에 산다고 믿는 생활신앙이 사라졌죠. 뭐 옛날에는 숲이랑 샘마다 이름이 있었다고 해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저희가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럼 왜 변신일까요? 뭐 앞서서 얘기를 좀 했지만 단순히 몸이 바뀌었어요. 그냥 가십거리로 다루고 있진 않아요. 욕망이 변하고 사랑이 변하고 인류가 가지는 어떠한 많은 요소들이 다 변한다 라는 거를 좀 오비디우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변신 이야기에는 수많은 비극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지만 오비디우스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세상은 계속 변한다. 하지만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비디우스가 이제 책을 다 쓰고 결사를 해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데 이제 내 일은 끝났다. 유피테르 대신에 분노도, 불길도, 칼도, 탐욕스러운 생활도 소멸시킬 수 없는 나의 일은 이제 끝났다. 내 육체밖에 앗아가지 못할 운명의 날은 언제든 나를 찾아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내 이승의 삶을 앗아갈 것이다. 그러나 육체보다 귀한 내 영혼은 죽지 않고 별 위에 날아오를 것이며 내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로마가 정복하는 땅이면 그 땅이 어느 땅이건 백성들은 내 시를 읽을 것이다. 시인의 예감이 그르지 않다면 단언하거니와 명성을 통해 불사를 얻은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내 육신은 없어지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 본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은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남는다, 영원할 거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변신 이야기지만 뭔가 변하지 않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컬트에 미친 여자가 봤을 때 이 변신 이야기는 단순히 판타지가 아니다. 세계관을 가진 판타지는 아니다. 인간의 욕망을 좀 더 꿰뚫어보고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지닌 소설이다. 엄청 다양한 인물과 다채로운 그 서사?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겹치는 게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네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내가 다 가져왔어. 독자들의 공감을 엄청 많이 샀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자주 접하고 있는 이야기들의 소스가 된 것들이 진짜 많아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과 똑같은 줄거리가 나와요. 오비디우스도 인간 주변에 아르만 들리는 소문을 가지고 이 내용을 또 참고했을 거 아니에요. 소설을 짓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간사는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역사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있었던 오컬트 문화가 지금도 계속 계승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고될 부분이 좀 많았어요. 이 책은 단순히 신화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주받은 인간, 사랑에 미친 신, 별이 된 영혼이라던가 나무가 된 요정,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변신 이야기는 인류 최초의 오컬트 아카이빙이다, 이렇게 한 줄 평 내려보겠습니다. 뭔가 처음 진행해보는 거라서 이게 편집으로 어떻게 나올지 감이 안 오는데 사실 재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록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3번 햄릿을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